음. 자, 8.3에서는 우리가 게 지금까지는 미디엄 보트 티어럼의 두 번째 가정에 관해서 봤는데 첫 번째 가정, 특히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의 대안이 이렇게 유니디멘저널 스페이스일 때, 이 가정 한번 깨볼게요. 그러면은 이 가정이 깨지면은 여전히 미디엄 보트 티어럼의 주요 결과, 컨더르셋 위너가 존재하고, 컨더르셋 위너가 뭐냐? 미디엄 보트가 제일 좋아하는 블리스 포인트. 그 가정이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그 얘기 전에 이 첫 번째 가정 A1은 두 가지 가정을 봤죠. X가 R의 부분 집합이라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Unidimensional Policy Space에서 각 투표자들의 선호가 Single Pickness 또는 Single Crossing 이 컨디션 만족했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만족했는. 그러니까 이 가정이 깨졌을 때에는 설령 X가 R의 부분 집합을 하더라도 미디어 모트 theorem이 깨진다는 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A, B, C, B, C, C, A, B 나와 있는데 A, B, C를 우리가 각각 실수의 부분 집합에서 A가 제일 크고 제일 작다고 할까요? 중요하지 않은데 B가 그 다음, C가 그 다음 크기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고 투표자들의 프레퍼런스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 둘 다 만족 못한다는 걸 쉽게 보일 수가 있어요. 쉽게 보일 수가 있어요. 싱글 피크니스나 싱글 크로스나 다 만족한다. 그러니까 미디엄 버터 티어렘이 성립하지가 않는 거죠. 왜냐? 여기서 보면 이거 컨더스 패러독스 이그젠인데 A, B 여기 보면은 A가 다수결에서 이기게 되고요. only 이니고 그다음에 B가 C보다 다수결에서 이기게 되고 C가 A보다 다수결 표를 더 많이 받아요. 그래서 cyclical preference가 나타나요. 즉 컨더스 위너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의 집합을 1차원을 넘어서서 예를 들어서 2차원만 간다. 그럴 경우에는 설령 우리가 싱글 팩트니스나 싱글 크로싱 이 컨디션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근데 2차원에서는 이게 이제 싱글 크로싱 컨디션의 약간 하나의 약점인데 싱글 크로싱 컨디션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가 싱글 크로싱 컨디션을 잘 생각해 그게 필요하거든요. X, Y 둘 중에 대안 갖고 와야 되고 투표자 IJ 봐야 되죠. 투표자 IJ 요 인덱스는 실수 당일 집합이기 때문에 IJ 중에 뭐가 더 큰지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요 대안이 만약에 2차원만 간다 하더라도 X가 Y보다 크나 작냐를 얘기하는 게 그렇지 못한 케이스가 되게 많죠. 1,2가 더 큰지 얘기할 수 없으니까. 모든 큰 거에 대해서 I가 I가 큰 걸 좋아한다? 그러면 그거보다 큰 인덱스를 가진 J도 큰 걸 더 좋아해야 된다. 이런 게 싱글 크로싱 아르규먼트인데 크다 작다 이 X, Y가 너무나 partial order예요. 즉 X, Y를 비교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에요. 그만큼 싱글 크로싱은 적용하는 범위가 1차원밖에 안 되거든요. 반면에 싱글 픽트니스는 디멘전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즉 우리가 1차원을 넘어서서 4차원, 3차원 간다 하더라도 싱글 픽트니스는 여전히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대안에 선택 가능한 집합이 1차원을 넘어서서 2차원을 가게 싱글 팩트니스 자체, 싱글 팩트니스를 가정한다 하더라도 미디엄 모터 스피어럼이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거에 대한 설명이 다음 슬라이드에 나와 있거든요. 지금 두 가지 서로 다른 이슈가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고 A, B, C 세 가지 가능한 정책이 있어요. 그래서 김영세 교수님 책에 나와 있는 이것은 대북 정책, 재분배 정책 서로 다른 이슈가 두 개 나와 있는 거죠. 이 중에 이제 우리가
어떤 하나의 정책을 각 재분배 정책과 대북 정책 이 이슈에 관해서는 크기가 비교가 가능. 대북 정책을 좀 더 강하게 밀고 나가냐, 큰 거, 좀 완화시킬 거냐, 강경하게 갈 거냐, 완화시킬 거냐, 작은 거. 그다음에 재분배 정책, 재분배를 좀 더 복지 정책을 완화할 거냐, 아니면 복지 정책을 좀 더 확대할 거냐. 큰 거, 작은 걸로 각 정책에 관해서는 표시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정책을 각각 X축, Y축에 두고 있는데 우리가 이 한 점이 있는데 재분배 정책은 어떻게, 대북 정책은 어떻게 하나의 펄러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세 가지 펄러시 A, B, C가 나와 있다고 하면 그리고 지금 투표자가 유권자가 3명이에요. 1, 투표자 1, 투표자 2, 투표자 3. 이랬을 때 이 A, B, C에 관해서 프레퍼런스가 어떻게 결정되냐면 지금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인디퍼런스 커브예요. 1 아래 서브스크립트가 이제 투표자를 나타내는 그다음에 I랑 J가 뭐냐면 I는 J보다 좀 더 큰 효용을 주는 인디퍼런스 커브. 인디퍼런스 커브가 이렇게 좀 이렇게 생겼죠. 그다음에 I1이 요 위에 있는 정책들이요. 이 블루 커브 위에 있는 정책보다 유권자 1은 더 좋아하는 거죠. 인디퍼런스 커브의 레벨이 더 그만큼 크니까요.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첫 번째 투표자는 블리스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가까워지면 가까워지는 정책을 좋아하는 거죠. I1, 이 정책들보다, J1, 이 정책들보다 빨간색에 있는 걸 더 좋아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투표자, J2보다 I2에 있는 정책들을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투표자 같은 경우는 한 요쯤 블리스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여기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좋아하는 거죠. 세 번째 투표자 역시 빨간색에 있는 걸 파란색에 있는 걸 좋아해요. 즉, 블리스 포인트 좀 있는 예를 들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좋아하는 거죠. 자, 싱글 팩트네스 컨디션 만족을 해요. 자, 왜 만족을 하냐면은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학부 미시경제학 시간에 선호가 블록하다는 성질이 이게 뭔 말이냐면 인디퍼런스 커브가 이렇게 원점을 향해서 이렇게 블록하게 생겼죠. 그걸 다시 해석하면은 여러 가지로 해석 MRS가 이렇게 X1에 대해서 이렇게 증가하는 거. 한 개의 MRS 체감의 법칙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이 어떤 하나의 인디퍼런스 커브의 어퍼 컨트롤스예요. 어퍼 컨트롤스예요. 이 집합이 블록 집합이에요. 그래서 한 점 안에 있는 거 두 개 선택해도 직선으로 안에 있죠. UCS가 백셋이에요. 그러면은 선호가 블록하다는 뜻이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걸 대변하는 유틸리티 펑션이 퍼지 컨케이브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봤죠. X1과 X2가 선택할 수 있는 그게 실수 집합이면은 퍼지 컨케이브하다 싱글 팩트니스하고는 이퀴볼런트예요. 이퀴볼런트. 그러니까 싱글 팩트니스는 되게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유니디멘셔널 스페이스에서 싱글 팩트니스가 그럼 이 하나인 거죠. 이 차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의 픽이 있는 마운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뭐 그림으로 그리고 어쨌든 픽이 하나 있는 마운틴. 그렇죠. 그래서 이런 효용 함수가 결국 퍼지 컨케이브라는 얘기 그다음에 싱글 팩트니스는 정말 같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무차별 곡선의 정의를 알고 있으면은 각 무차별 곡선에 대해서 어퍼 컨트롤스 지금 투표자 1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효용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I1을 기점으로 이거의 upper control set은 요건 이거 백셋이죠. 아무거 두 개 잡아도 연결 시켜보면 이 집합 안에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I2 이것도 컨트롤 셋이 백셋이죠. 지금 정확하게 쭉 방향이 안 나와 있어가지고 백셋이냐 아니냐 이게 좀 어쨌든 백셋이라고 가정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마찬가지죠. 그럼 이 블리스 포인트가 있다는 거는 선호의 어떤 가정을 깨트리는 거냐면은 모노토니스티 가정을 깨트리는 거죠. 그러니까 단조하다. 모노톤하게 되면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퀄리티가 블리스 포인트 없이 계속 이쪽 방향으로 재화의 소비를 증가시키게 되면 계속 증가하죠. 이거는 이점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효용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선호가 단조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컨벡스는 만족. 즉 그래서 관련된 효용 함수가 허사의 컨케이브. 그래서 결국 선호가 싱글 페이크넷을 만족. 질문 있을까요? 질문. 어퍼 컨트롤 셋이 다 컨벡스하다. 그래서 싱글 피트니스가 만족을. 자, 그러면은 각 투표자가 A, B, C 요 세 가지 대안 중에 뭘 제일 좋아하는지 알 수 있죠. 투표자 1 같은 경우는 A가 아까 블리스 포인트가 한 6쯤 있다고 하면은 아무튼 지금 B 같은 경우에는 I1, C 같은 경우는 J1에 있기 때문에 C랑 B 비교했을 때 B가 더 좋아하는 거. A는 I1의 upper control set 안에 있기 때문에 컨트롤 셋 안에 있기 때문에 A를 B보다 더 좋아. 이런 식으로 각 투표자마다 A, B, C 중에 뭘 더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무차별 곡선을 이 그림을 기반으로 우리가 각 투표자들의 선호 랭킹을 정할 수가 있죠. 그리고서 봤더니 아이고 요거 이게 만족을 안 해요. 왜 만족을 안 하냐? 요거 컨더셋 미너가 존재하지 않는 그 패러독스랑 정확하게 랭킹이 똑같죠. 그렇죠? C, C. 즉 이럴 경우에는 A랑 B랑 다수결 붙이면 A가 좋고 A가 이기고 B랑 C 붙이면 B가 이기고 C랑 A랑 붙인다 그럼 A가 지게 돼요. 시클리컬 프레퍼런스가 나서 컨더셋 미너 존재하지 않고 즉 미디어 모트 시스템이 깨지게 돼요. 이렇게 두 가지 서로 다른 정책이 하나의 정책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즉 ABC가 멀티 디멘셔널 미디어 모드 하지 않는 점. 자, 그래서 이전 이그젠플, 간단한 이그젠플 주는 거는 미디어 모드 theorem은 실수 집합, 정책이 실수의 부분 집합이어야 된다. 이상으로는 확장될 수 없다는 점이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정책 이슈가 있을 때 각 정책별로 사안을 분리해서 팩터링해서 또는 아이템 투 아이템 보링 분리한 다음에 투표에 붙여서 누가 제일 좋은 건지 프리딕션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그젬플 다시 돌아가게 되면 일단 재분배 정책에 대해서만 투표를 하자. 그러면은 Y에 관한 디멘전 제외하고 대북 정책 제외하고 재분배 정책에서만 봤을 때 지금 각 투표자는 A, B, C를 제일 좋아하죠. 블리스 포인트가 투표자 1 같은 경우는 A, 투표자 2 같은 경우는 투표자 3 같은 경우는 C. 그래서 X축만으로 봤을 때 A, B, C 보면은 A는 여기, B는 여기, C는 여기. 즉 C가 미디엄 모터의 블리스 포인트라고 보면 미디엄 모터가 되는 거죠. 즉 투표자 3이 미디엄 모터, 투표자 3이 제일 좋아하는 C가 재분배 정책으로만 다수결로 붙이면은 C가 이기게 돼요. 플러스 위너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반대로 대북 정책만 가지고 이 사안만으로 실패에 붙였을 경우에는 A는 여기 있고 B는 여기 있고 C는 여기 있죠. 즉 미디엄 보터는 B를 제일 좋아하는 E가 미디엄 보터죠. 그래서 D가 컨더스 위너가 돼요. 그렇죠? D의 Y 코디네이트 지금 여기 A, B는 전부 다 두 가지 숫자를 포함하고 있는데 한 번에 다 모아놓으면은 위너가 존재하지 않지만 각각 사안별로 정책별로 분리해서 다수결을 붙이게 되는 승 컨더스 위너가 만족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럴 경우에는 각각의 정책 대안이 이제 실수의 부분 집합이 여기에는 요 아규먼트에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들어가 있는데 그때 왜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싱글 픽트니스의 한 가지 장점 우리가 도메인을 축소시킨다 하더라도 싱글 픽트니스는 여전히 부족을 해요. 즉 지금 원래 정책 X는 2차원의 부분 집합이었지만 각 사안별로 본다는 것은 A는 X1, Y1 이렇게 되어 있는데 X 이것만 본다는 거. 첫 번째 엘리멘트만 그 다음에 대북 정책 같은 경우는 Y만 보죠. 그러면 이제 각 사안별로 A, X1, X2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X1 같은 경우에는 여기요. 재분배 정책. 그 다음에 X2 같은 경우는 대북 정책. 즉 원래 선택할 수 있는 집합 X는 2차원이었지만 이걸 1차원만 첫 번째 엘리먼트로 봐서 압축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 X1에서 발생하는 이 효용함수도 여전히 싱글 팩트니스 만족해요. 즉 X 전체 봤을 때 싱글 팩트니스 만족하지만 X1으로 봤을 때 역시 싱글 팩트니스 만족해요. 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하나다? 하나다? 만약에 이렇게 horizontally 잘랐다? 그러면 그 자른 면의 이미지는 여전히 픽을 하나 갖고 있고 이쪽으로 잘라도 역시 자른 면의 이미지는 하나. 그런 원리거든요. 싱글 팩트니스는 도메인을 줄인다 하더라도 이전 도메인에서 싱글 팩트니스 만족한다. 잘라진 도메인에서도 싱글 팩트니스 만족을 해요. 그러니까 각각의 X1, X2에 관해서 싱글 팩트니스 만족하니까 미디엄 보트 그리고 각각 이 X1과 X2는 이제 실수의 부분 집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디엄 보트 시어렘이 적용이 되는 거죠. A, B, C 세 개 있을 때 재분배 정책 같은 경우는 C가 이기게 됩니다. 대북 정책 같은 경우에는 B가 이기게 되는 B가 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걸 다 모아놨을 때 사안별로 정책을 결정하는 F가 결정되겠죠. 그렇죠? 재분배 정책에서는 C, 그다음에 대북 정책에서는 B, F가 결정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각각의 대안별로 다수결을 붙이면은 그 컨더스 위너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프리딕션을 여전히 미디엄 모터 티어렘은 하나의 프리딕션을 내놓겠죠. 그런데 이 절차, 팩터링에는 문제가 있어요. 이 결과가 inefficient 할 수가 있어요. 파레토 inefficient. 자, 이걸 보면 이 얘기를 좀 보면 그러니까 사안별로 붙인다? 그럼 F가 실현되는 만약에 투표자 A가 제일 좋아하는 베이스 포인트가 투표자 E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투표자 3 같은 경우는
D점이라고 했죠. 이 분리수 포인트를 다 모아놓을게요. 그럼 만약에 지금 F라는 게 사안별로 우리가 다수결을 붙이면 F가 이제 실현이 되는 거죠. E가 제일 좋아하는 분리수 포인트, 1이 제일 좋아하는 분리수 포인트, 3가 제일 좋아하는 분리수 포인트. 이렇게 분리수 포인트가 각각 있다? 그러면 2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투표자 2는 좋아하는 거니까 인디퍼런스 커브가 make sense 하죠. 각각 마찬가지고요. 근데 만약 여기서 F가 실현됐다. 근데 F라는 점보다 점을 실현하면 이 정책을 실현합니다. 그러면 투표자 1 같은 경우는 F가 이 점이 더 가깝게 있죠. 자신의 분리수 포인트. 그러니까 더 좋아하죠. 투표자 2도 더 좋아하죠. F보다. 투표자 3도 더 좋아하죠. 즉, 모든 투표자들을 더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정책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F는 파레토 이전타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거에 되게 다양한 숨어져 있는 만약에 사안별로 그 다수결 투표를 해서 이렇게 팩터링 해가지고 정책을 결정한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투표자 요 정책 결정된 요점 F가 분리수 포인트를 모아놓은 분리수 포인트가 각각 이렇게 있어가지고 투표자 2의 분리수 포인트, 1의 분리수 포인트, 3의 분리수 포인트. 일과 같은 경우에는 트라이앵글 안에 있죠. 아까 전에 밖에 있었는데 이럴 경우에는 F가 팔트 efficient. 그렇죠? 왜냐? 여기에서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서 다른 정책을 정한다 하더라도 한 명은 좋아지는 투표자는 있지만 안 좋아지는 투표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불로 움직인다? 방향이요. 그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러면은 지금 투표자 1과 투표자 3은 F보다 이 정책을 더 좋아하지. 이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더 좋아하지만 투표자 2의 분리수 포인트에서 더 멀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팔레트 이피션트. 삼각형 밖에 있을 경우에는 모두가 좋아지게 만들고 이 팔레트 임프루먼트가 가능하다는 거죠. 즉 inefficient. 오케이. 그래서 언제 사안별로 분리해서 투표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전부 다 투표를 하는 건지 지금 요 전과 이럴 경우에는 지금 이 이그샘플에서는 제일 좋은 컨더스 위너가 자체가 존재하지 않죠. 하지만 사안별로 각각 분리했을 때 각각 사안별로 컨더스 위너가 존재할 수 있겠지만 결과가 팔트 이피션트 하지 않는 질문이요. 내가 생각한 거 설명했는데 그래서 언제 전부 다 묶어놓아서 일괄 타결해가지고 투표를 할 건지 그 다음에 각각 분리해가지고 투표를 할 건지 이거에 대한 장단점이 다음 이그샘플에도 설명되어 있는데 지금 정책 결정해야 되는 디멘전이 두 개 나와 있어요. 기업을 규제를 강화할 건지 완화할 건지 국제 지출을 축소할 건지 확대할 건지 그래서 이렇게 그 그냥 분리해가지고 투표를 했을 경우 지금 유권자는 지금 3명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하, 중도, 그 다음에 좌파요. 그 다음에 유권자의 각각 그 성향에 따라서 비율을 3분의 1로 둘 좌파가 3분의 6
좌파 성향을 가진 투표자가 3분의 1, 중도 3분의 1, 좌 3분의 1. 여기에는 지금 각 그 유권자가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가 숫자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좌파는 완화를 더 좋아하긴 하는데 훨씬 더 좋아하는 거죠. 좌파는 기업 규제에 대해서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긴 하지만 완화에 비해서 크진 않죠. 이럴 경우 이제 총계를 보는 게 아니고 만약에 사안별로 다수결을 하면은 기업 규제 같은 경우에는 미디엄 보터가 이제 중도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 강화하는 쪽. 그다음에 복지 지출 같은 경우에는 축소표가 더 많죠. 나 중도나 전부 다 여전히 중도가 미디엄 보터가 되는데 축소 쪽이 더 많으니까 복지 지출은 축소. 그래서 사안별로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총 효용은요. 사회적인 총 효용은 4 더하기 3, 7이 되죠. 이렇게 분리해서 다수결로 붙였을 때. 그런데 만약에 일괄 타결한다. 그럴 경우 총 4가지 대안이 발생하는 거죠. 기업 규제 같은 경우에는 강화, 지는 축소.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런 각각의 대안에 대해서 역시 비율은 똑같은데 3분의 1씩. 화가 가지고 있는 총 효용은 정책으로부터 나오는 총 효용은 규제는 강화했으니까 제로, 지는 축소했으니까 1, 총 1이죠. 라는 숫자는 3, 2 더하기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서는 일괄상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컨더스 위너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안이 4가지 있을 때 선거 결과가 상관없이 그러니까 선거를 어떠한 선거를 통해서 어떠한 정책이 실현되는지 안 되는지 없이 그는 사회적인 총 효용은요 7 이상이 되는 거죠. 이거는 팩터링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단점. 아까 보면은 inefficient하다고 했죠. 파레토 inefficient하다는 때가 되지만 우리가 유틸리테리안 관점에서 봤을 때 협상을 했을 경우 선거 비용이 그만큼 더 많죠. 정책마다 줘야 되니까. 뿐만 아니고 이렇게 유틸리테리안 관점에서 봤을 때 inefficient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왜냐면 일괄 타결하면은 음, 상관없이 적어도 7회 이상의 사회적인 유틸리티를 보장하니까. 자, 그래서 제 생각에 또 여러 가지 그 주제들이 나와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멀티 디멘셔널 보팅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컨더스 위너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서 다수결 원칙을 밀어붙이면요 그러면은 처음에 아젠다가 어떻게 형성되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A, B, C 세 개가 있으니까 다수결에 붙이기 위해서는 내가 제일 처음에 A랑 B를 붙일 건지 아니면은 B랑 C를 붙일 건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세 가지 하나 더 있고 A랑 C랑 붙이는 경우. 처음에 아젠다가 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A랑 B랑 붙였을 경우는 A가 이기죠. 그럼 A가 나왔으니까 이제 A가 C랑 붙어야죠. 그럼 그럴 경우는 C가 이기죠. 이럴 경우에는 C가 이기게 돼요. B, C를 처음에 다수결로 붙이면 처음에 B가 이기죠. 얘가 이제 A랑 붙어야겠죠. 이럴 경우에는 A가 이기고 A, C를 처음에 붙였다? C가 이기죠. 또 얘랑 이제 B랑 붙여야죠. B가 이기죠. 다수결에서. 그래서 처음에 아젠다 세팅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투표 결과가 달라져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아까 사안별로 우리가 미디엄 보트를 생각해 봤을 때 대북 정책에 관해서는 C, 그러니까 C라는 폴리스 포인트를 가진 투표자 3가 미디엄 보트가 되죠. 대북 정책에 관해서는 B라는 걸 제일 좋아하는 B를 폴리스 포인트로 두 번째 투표자가 미디엄 보트가 있죠. 즉, 이 멀티 디멘셔널 세팅으로 넘어갔을 때 미디엄 보트 시스템이 깨지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여기서 이그샘플로 설명했지만 또한 이슈를 중심으로 에 따라서 미디엄 보트의 아이덴티티가 달라지게 됩니다. 재분배 정책을 봤을 때는 세 번째 투표자가 미디엄 보트, 하지만 대북 정책을 봤을 때는 두 번째 투표자가 즉 정책별로 미디엄 보트 가진 거죠. 저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만약에 정책별로 미디엄 보트가 아이덴티티가 고정되어 있으면 그러면은 스테레오셋 위너는 멀티 디멘셔널 세팅이라 하더라도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책에 안 나와 있지만 제 생각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생각해보면 깨달을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멀티 디멘셔널로 가면 갈수록 왜 컨드러스 위너가 존재하지 않은 미디엄 보트의 아이덴티티가 디멘전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당연히 달라지겠죠. 달라질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자, 질문 있을까요? 질문. 오케이.